네, 오늘 시간 나는 김에 그 다음 것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QQ 플롯하고 그리고 어, 실제로 테스트를 돌려봐서 그게 정규성을 검증하는 그런 걸 했죠. 오늘은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책을 보시면은 여기 부트스트래핑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트스트래핑이 뭐냐면은 간단히 말하면은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작죠. 그거에서 샘플들을 뽑아옵니다. 샘플들을 뽑아와서 각각의 샘플들의 평균을 구해서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정규성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샘플들의 그 민 값이 우리가 추정하는 값과 민 값이 우리의 추정 값이 돼서 원래 하이퍼테시스 값과 서로 비교를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왜 이걸 쓰냐면 많은 테스트들이 정규성을 가정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부트스트래핑을 쓰면은 정규성 그런 가정 없이도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한번 해보시면은 압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정규성이 안 보이죠, 그죠? QQ 플러스로 해봤죠, 그죠? QQ 어, 노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이렇게 생겨먹었고 QQ 라인 한번 복습하는 셈으로 그냥 적겠습니다. fit 컬러는 블루. 자, 이렇게 자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랭스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 거를 써야죠. 자, 20개의 그런 빛의 속도 실제로 측정한 값들이 있죠. 자, 오늘 할 거는 부트스트래핑입니다. 자, 책을 보시면 이렇게 numeric value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몇 번 샘플링을 할 것인지를 적어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은 그냥 빈 거를 그냥 써둔 겁니다. 빈 값들이죠. 그냥 10,000개의 빈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 10,000개의 공간 안에 집어넣을 건데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length a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하셔도 되죠. 그게 더 프로그램적으로 난 것 같은데. 그래서 a의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이 각각 이 공간 안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을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각 샘플들 값을 샘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샘플 사이즈를 몇 개 할 것인지, 그래서 뭐 20개를 뽑겠다 한 번 할 때마다. 그리고 리플레이스를 true로 넣으셔야 됩니다. 리플레이스 true가 무슨 뜻이냐면은 한번 예를 들면 빨간 공, 노란 공, 검은 공 뭐 이런 식으로 공이 바구니에 있는데 이번에 공을 하나씩 뽑아냅니다. 근데 빨간 공을 뽑았습니다. 그거를 다시 빨간 공이 하나라면 다시 뽑히진 않겠죠. 근데 리플레이스를 true로 하면은 그 빨간 공을 다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빨간 공이 두 번 뽑힐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그냥 리플레이스 없이 하죠. 근데 이거는 빨간 공이 뽑혀도 그 다음에 빨간 공을 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 여러 번 뽑힐 수가 있죠. 자, 이것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게 샘플이 뽑힌 겁니다. 자, 이게 1000, 이게 아웃라이어 있던 거죠. 이렇게. 자, 보시면은 이번에 막 1000이 여러 번 뽑혔습니다. 20번을 뽑는데. 자, 이거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1000, 이걸 보시면은 원래 그 측정값에서는 이게 값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여길 보니까 뒤에 갈수록 더 많이 뽑혔네요. 낮은 값들은 거의 안 뽑히고.
그쵸? 이게 뽑힌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뽑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뽑혔죠. 이거는 원래 뭐 집단이랑 비슷하게 뽑혔네요. 그 다음에 또 뽑았습니다. 자, 이렇게 뽑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쭉쭉 뽑아봅니다. 근데 이걸 뽑은 거를 한번 할 때마다 A에 담는데 이거에 평균값을 담아버리는 겁니다. 평균값. 그러면은 평균값은 뭐 900점 몇몇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937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자, 여기 평균값. 자, 0.5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평균값이니까요.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좀 신기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선 하겠습니다. 자, 이제 A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평균한 값들이 나온 거죠. 근데 이거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면 재미난 게, 솔직히 재미난지 모르겠습니다. 재밌어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그 정도 널드는 아니라. 좀 컬러 해야지 좀 멋있죠. 자,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정규 분포처럼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거의 추정값이 모집전의 추정값과 같게 된다는 것이죠. 샘플링을 했더니 이거를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책엔 이렇게 합니다. 맥스 값을 한번 구해봐라. x의 맥스 값이 982.5다. 뭐냐면은 한번 그냥 샘플링한 값은 막 1000이 넘기도 하고 막 이렇지만 막상 이거의 민 값을 구해가지고 해보면은 아무리 샘플링을 해도 990에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992 속도가 299, 990, 29만 9,990km/s이라는 하이포테시스를 리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트스트래핑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나중에 중심극한 정리, 우리나라 말로 그러죠. 센트럴 리밋 디어럼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이럴 때 부트스트래핑을 합니다. 부트스트래핑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잔뜩 늘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샘플링 하나 한 거의 평균값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수하게 많이 하면 보통 1000 이상을 합니다. 이렇게 이 값을 1000 이상, 10,000 이상 이렇게 하면 이 값을 우리는 모집단의 평균과 근사하다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값이 지금 이게 한 910, 20 이렇게 되네요. 10, 910 정도? 지난번에 909였죠. 이 값이 실제 910 그거에 근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909였죠. 그죠? 평균값이. 그게 근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트스트래핑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스큐하고 커티시스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분포가 퍼져 있느냐, 그리고 스큐니스는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쳤느냐 오른쪽으로 치우쳤느냐 이 부분인데, 자, 지금 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 스큐 커티시스 이걸 어떻게 정의하는지 수학적으로 값들 뭐 이렇게 한번 그냥 그대로 써보십시오. 이게 실제로 어떻게 그냥 그래프를 그려주기 위한 거지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 스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 값들을 여기 보시면은 왼쪽으로 치우친 그러면은 포지티브, 오른쪽으로 치우쳤으면 네거티브 스큐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얼마나 좁은지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그냥 그거를 다루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리언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트스트래핑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모델들을 만들거나 할 때 실제로 쓰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